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일보 일면 톱 제목 여러분 공유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돼도 기각돼도 어느 쪽이 됐든 정치권의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구속이든 기각이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도 반절쯤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쪼개질 그런 운명이지 않느냐, 쪼개진다,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혼란, 격변, 이거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 제목 함께 또 보겠습니다. 기로에 선 이재명. 이 기로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엇갈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추석을 집에서 보내느냐, 감방에서 보내느냐, 이제 뭐 그 정도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심판대에 선 이재명, 민주당 내분 중대 고비. 이건 역시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들 어떤 시각이 이번 사태를 보는 그 이제 이 접근 각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운명의 날이라고 그랬네요. 이재명 운명의 날, 둠스데이.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런 일이 없어도 정치권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야당 대표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느냐, 구치소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된다, 지금 이런 예측들인데, 아무튼 격변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랑에 휩쓸려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하고 함께 법정에 출석을 한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받고 있을 겁니다. 영장 실질심사.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영장 실질심사를 이제 받으면 그 유창훈 판사 앞에서 받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피의자 이재명은 서울구치소로 다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밤 12시, 뭐 새벽 1시, 뭐 새벽 2시. 이제 그랬다가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판사가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인용, 그러면 그대로 그냥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수감이 되는 거고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 거기서 풀려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의원들한테 추석 메시지를 보냈네요.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그 단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진정성이 의심받고, 또 마지막에 이 수액의 그 호스가 우윳빛으로 뿌옇게 돼 있어서 그것이 이른바 그 TPN이라고 그 종합영양제를 몸속에 넣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되면서 이 사직생의 각오, 이런 말들이 많이 그 말빨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고 감동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경랑에 휩싸였다. 극심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친명 대 비명, 비명 대 친명 그 개파 간의 입지라든지 민주당의 지도부 아마 큰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대혼란인데요. 먼저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구속영장 발부 이재명 수감됐을 경우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40명에 달하는 이른바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또는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 기권한 사람들 아무튼 이탈 40명 그 사람들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자. 그런 의미에서 지도부 총사퇴.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고 오늘 있을 원내대표 선거도 이것도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야 된다. 비대위 구성. 이제 이런 주장과 진행이 막 물살처럼 몰아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쳐서 재창당까지 도모해야 된다. 이 정도 사태를 겪었으면은 당명을 바꿔야 된다. 이를테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유효기간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6글자로 우리 총선 못 치른다. 당명부터 바꾸자. 재창당.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속될 경우에 친명계에는 그러면 그냥 물러나느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결파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을 다 먹으려 했던 것 같은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물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다. 오늘 이제 새 원내대표 뽑혔는데 그래서 그 중심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감옥 속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한다. 총선 공천까지 좌지우지할 것이다. 구속된다고 해서 권위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가 있는 위치만 달라질 뿐 당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친명계에는 또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석방요구 결의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 44조, 국회법 28조를 보면은 회기 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 전에 체포된 국회의원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가 일단 끝난 뒤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히든 카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친명계에서는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설 것이다. 비명계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비명계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지 또는 공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슬금슬금 이제 공식화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가결파를 배제한다면 탄핵 국정조사 같은 10월 달에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이미 소추했잖아요. 그 대정부 공세를 취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구속되든 기각되든 어떤 입장이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보면은 물론 구속되기를 바라고는 있겠으나 이재명이 구속된 다음에 갑자기 국민적 동정론이 이제 형성된다든지
또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서 쇄신 이미지를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은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출 이런 상황이 겹쳐 있는데 이재명은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직 사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뭐 2선으로 후퇴하는 것도 절대 있을 일은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각 탄원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이 됐습니다. 총 89만 4,117명 서명했다고 그래요.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전직 국회의장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서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탈표 39명에 비해서 탄원서 미제출, 이것은 크게 줄어든 것이죠. 이재명 제외하면 6명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개딸들이 가결파 색출하겠다 뭐 이렇게 압박한 것이 어떤 효과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1,000원짜리 한 장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나 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명계의 송갑석 최고위원 가결표 색출 활동에 대해서 사퇴를 했으니까 전 최고위원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이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부분에 이제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견서만 1,60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 대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지요.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이재명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 이것이 제출이 된답니다. 위증교사 증거. 그래서 실질 심사 받을 때 판사 앞에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이죠. 그 친분을 부인했었던 점,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진술이 번복된 점, 그리고 재판 기록이 유출된 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 이런 증거로서 검찰이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운명의 날,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며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며 그리고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 속에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